안녕하십니까. 중국 현장대 소설 류처진의 3체 발표를 맡은 18학번 중국어문학부 송성아입니다. 저는 구경환, 위훈영 학우분들과 함께 발표 준비를 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작가 류처진에 대해 소개하고 3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문화대 혁명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나서 소설 원문을 통해 3체의 사건, 전개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품 특징과 의의를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옆에 수록된 표지는 한국에서 발행된 3체의 초판 표지입니다. 류처진은 1963년 베이징에서 태어난 엔지니어 출신 작가이며 현재 중국을 대표하는 SF 소설가입니다. 1985년에 화웨이 수리수력원 수리공정학과를 졸업했던 그가 작가가 된 계기는 다소 독특합니다. 류처진은 대학 졸업 후 발전소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기숙사 생활의 무료함에 빠져 마작을 즐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어느 날 자신이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마작을 하다가 잃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돈을 벌지 못한 말정 잃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냐 하고 생각하고 펜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999년 고래의 노래라는 작품으로 SF 소설계에 등단해서 그녀의 눈과 함께라는 작품으로 중국 SF 소설계에서 저명한 상인 SF 은하상을 수상하고 이후 2006년까지 꾸준한 작품 활동을 통해 SF 은하상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2007년 3체를 시작으로 써내려간 지구의 과거 시리즈로 SF 은하상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2015년에는 소설 3체로 SF 소설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휴거상을 받으며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류처진의 휴거상 수상은 아시아인 최초의 휴거상 수상이라 더욱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화면 왼쪽의 표지는 중국에서 발간된 3체의 표지이고 오른쪽 표지는 다소 난잡했던 한국의 초판 표지의 디자인을 개선해 2016년부터 한국에서 출판되고 있는 표지입니다. 표지의 디자인만 다를 뿐 내용에는 전혀 차이가 없으니 어떤 버전으로 접하든 상관없습니다. 한국에서 접할 수 있는 류처진의 작품들입니다. 2016년 8월 한국에서 3체의 속편 암흑의 숲이 출간되었고 작년 8월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인 사진의 영생이 출판되면서 3체 시리즈는 완결되었습니다. 3체 시리즈 이외에도 작가는 자신의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청소년, 성인들의 시각에 맞춘 SF 소설들을 많이 창작했으며 영화로의 재창작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떠도는 지구는 2019년 유량지구라는 제목으로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3체도 영화화 작업에 들어가 2017년 개봉을 목표하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제작사 측 사정으로 인해 제작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체 3체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가 제목으로 삼은 3체란 바로 고선역 학에서의 3체 문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3체 문제는 세 물체 간의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고 이로 인한 물체 간의 궤도의 움직임에 관한 문제인데 1887년 앙리 푸엥카레라는 프랑스 수학자에 의하여 이 문제의 일반적인 해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증명되었습니다. 소설 3체는 이 점에 착안하여 설정을 구축했고 세계의 태양이 활동하는 태양계에서 살고 있는 외계 문명 3체 세계에 대해 다룹니다. 그리고 3체는 소설에 한정하여 두 가지 의미를 더 내포하고 있는데 작중에서 등장하는 VR 게임의 이름 역시 3체이고 작중 외계를 숭배하는 지구 내의 조직의 이름도 지구 3체 조직입니다. 소설 속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문화대 혁명입니다. 이번 학기 많은 작품들에서 문화대 혁명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언급했고 하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기에
대략적인 개요만 소개하겠습니다. 1966년부터 1977년까지 10년간 지속된 문역은 마오쩌둥의 대학 진운동의 실패를 무마하고자 정근대적 문화와 자본주의 타파 사회주의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966년 천안문에서 100만인 집회를 시작으로 홍위병들의 기세는 멈출 수 없었고 인민해방군이 개입하여 이들을 전국 각지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 시기 동안 중국의 수많은 문화유산들은 파괴되었고 사회 전반적 분야의 지식인, 문학가, 간부진들을 비롯한 공산당원 숙청 및 제거가 이뤄졌습니다. 1977년에 문역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고 1981년 건국 이래 역사적 문제에 관한 당의 결의에서 중국 공산당은 문화대 혁명이 당, 국가, 인민에게 가장 심한 좌절과 손실을 가져다 준 마오쩌둥의 극자적 어뢰며 그의 책임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삼조의 발단은 문혁 중 이뤄진 지식인의 자비판이 실시된 대학 운동장에서 시작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빅뱅 이론과 같은 과학계의 저명한 업적들도 반동으로 치부되는 현장에서도 예서타인은 학자로서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흥부나 홍위병들의 공격에 의해 반동분자로 찍혀 목숨을 잃었고 광기의 현장 속에서 예서타이의 딸 예원재는 아버지가 죽는 것을 무력하게 바라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예서타이가 죽고 2년 뒤 1969년 예원재는 상산 하향운동에 따라 홍위병들과 함께 중국 동북부에 위치한 따징알링의 생산건설 공단 소속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병단이 지나가면 울창했던 살림은 순식간에 민둥산이 되었고 현장에서 이들을 취재하던 신문기자 와이무리는 이런 분위기에 질려 있었습니다. 무차별적인 벌목이 이뤄지던 따징알링에서 예원재와 바이무리는 고등교육을 받은 고학력자로서 서로 잘 통했고 예원재는 그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자였던 바이무리는 레이첼 카슨이 쓴 침묵의 봄을 소지할 수 있었고 예원재는 그에게 책을 빌려 읽을 수 있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예원재는 침묵의 봄을 돌려주러 갔다가 그가 중앙당의 무차별적인 객관이 가져올 악영향에 관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그는 전기톱을 잡았던 터라 손이 불편했고 예원재는 그를 대신해서 편지를 대필해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원재는 상부로 호출되었습니다. 자신이 대필해준 편지와 그 옆에 놓여있는 침묵의 봄이 간부들 눈앞에 놓여 있었고 바이무리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예원재를 밀고 했습니다. 예원재는 군 간부로부터 거짓 자백을 하고 문제를 크게 만들질 말자는 회유를 받았지만 그녀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군 간부가 바가지로 얼굴에 뿌린 물에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원재가 정신이 들었을 때는 감시실이 아니라 어느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반동문자의 딸이긴 했지만 대학원 교육까지 받은 예원재는 국가의 비밀인 홍안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재였고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문역 시기 동안 아버지가 죽고 좋아했던 남자에게도 배신당했던 그녀는 일에만 몰두했고 능력을 인정받아 홍안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이 자본주의 미국과 수성주의 소련이 뒤처지지 않기 위한 외계 문명 탐사와 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기지 안에서 예원재는 해외 물리학 잡지를 읽다가 태양에다 전파를 발사하면 태양이 증폭기 역할을 해서 강력한 전파를 우주로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예원재는 자신의 상사 레지청을 설득하려 합니다. 어떤
행위 속에 대해 내포된 의미의 해석조차 문화대 혁명의 가치에 구속되어 버린 시대상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발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에도 수단과 목적이 도치되어 버린 상황에서 정치적인 위험 때문에 예원제는 결국 태양을 향해 전파 발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상사의 반대에 의해서 발사는 무산되었지만 예원제는 포기하지 않았고 근무자들이 한산한 틈을 차서 기지 수리 후의 시험 발사를 태양에다 강행합니다. 하지만 우주로부터는 어떤 답신도 없었고 그녀는 크게 상심하고 기지 뒤 절벽에 걸터 앉아 눈물 젖은 얼굴로 만토를 씹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을 뿐 예원제가 발사한 전파는 태양을 증폭기로 삼아 하나의 메아리가 되어 우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원제가 발사를 독단적으로 강행한 뒤 8년 뒤 당직 근무를 하던 예원제는 평소엔 절대 받을 수 없던 파행을 발견합니다. 파행을 분석한 결과 자신이 독단적으로 발사를 강행했던 8년 전의 답신임을 알게 되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해석 프로그램을 돌렸지만 답신의 내용은 그녀가 생각하던 바와 달랐습니다. 이에 예원제는 답신합니다. 문혁과 홍안기지에서 축적한 지식들을 통해 인간의 심성은 악하다고 결론지은 예원제는 우주 저 멀리에 있는 삼체세계에 지구를 정복해 주기를 바라는 전파를 보냈고 이 정보는 삼체세계로 도착했습니다. 예원제에게 응답하지 말라고 전파를 보낸 감청원은 삼체세계의 지배자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실토합니다. 감청원은 지구가 삼체세계의 공격에 놓이길 바라지 않았지만 일족의 생존을 위해서 삼체세계의 원수는 지구를 향한 침공을 준비하게 됩니다. 문육이 끝나고 예원제의 아버지 예서타이도 다시 복권되었습니다. 예원제는 당시 아버지를 죽였던 홍위병들을 수소문에서 찾아냈고 아버지가 죽었던 대학교 운동장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이 순간을 계기로 예원제의 마음속에선 우주 문명이 인류 세계로 들어오게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은 사라지고 그녀의 이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지구에는 과학자들이 자살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 현상들이 관측됩니다. 상호이스 장군은 경찰 수장을 보내 나노 소재 연구자 왕묘를 데려오게 했고 왕묘는 과학자 단체 과학의 경제에 잠입해 VR 게임 삼체와 현실을 오가며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대한 진실에 마주하게 됩니다. 작품의 특징과 의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인칭 관찰자, 독백, 보고서, 피의자, 신문서, 형식 등 자유로운 시점과 소설 방식이 돋보이고 두 번째로 과학적 지식들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설정 구축이 되어 있으며 세 번째로는 낭비되는 설정 없이 깔끔한 복선 회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이질적인 주제를 성공적으로 융합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리뷰와 참고자료 및 출처는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